자, 우리 이제 2학년 두 번째 파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그림은 2m/s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4kg. 자, 원래 초속도가 2m/s였네요. 질량은 4kg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60N이에요. 힘 F는 60N. 그 다음에 이동거리 S가 2m예요. 그랬을 때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 에너지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일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 제로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힘이 60N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2m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20줄이 나와요. 120줄. 120줄은 2분의 1 m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하고 같으니까요. 자, 2분의 1에다가 m이 얼마냐면은 4kg이에요. 4. 나중 속도를 몰라요. 처음 속도는 얼마였죠? 2예요. 2의 제곱. 4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약분이 되니까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항은 전개하면 2v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에다가 4이 8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20이 되겠죠. 그러면은 2v 제곱은 128이 되고요. 자, v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64가 되겠죠. 그러므로 v는 얼마가 되겠어요? 8m/s. 자, 그래서 나중 속력이 8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힘이 60N 2m 그러니까 얼마예요? 120줄. 선생님이 풀었던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1 에너지 공식에서 2분의 1 m v 제곱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이죠. 2m/s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하면은 8m/s가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했고요. 자, 이제 128번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선반에서 15m 높이의 선반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5m 있던 것을 15m로 옮겼으니까 실제로 올라간 높이는 얼마냐면은 10m예요. 10m. 높이 변화는 10m가 되겠죠. 델타 H라고 할까? 높이 변화는.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원래 5m에 있었는데 15m로 올라갔으니까 10m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에너지 증가량 델타 EP가 되겠죠. 에너지 증가량은 질량이 2kg mg 델타 H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하면 델타 H는 얼마였어요? 10m였어요. 그러니까 200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법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가 될까요? 지면을 기준으로 했어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델타 EP는 어떻게 될까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200J다. 이거 아닌데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기억번에 보니까 기준점을 여기 이제 우리가 위치 에너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중요한데 기준점을 지면으로 잡았어요. 기억번은 기준점을 여기 지면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여기 10m만 이동한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200줄 그대로 나왔고요.
니은번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니은번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어요. 기준점으로 했는데 이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일까 이거예요. 여기서 에너지의 증가량은 기준점을 지면으로 했을 때 여기 있던 물체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200줄이 맞고요. 그런데 니은번 보면은 기준점을 여기다가 했어도 높이의 변화는 10m예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200줄이 맞겠죠. 200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번은 기준점을 지면에 잡았을 때의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 자, 선생님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에다 해도 높이 변화는 10m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줄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디귿번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0이 돼야겠죠. 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이 녀석의 높이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번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설을 보면은 기억번은 물체를 옮겨 놓을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그랬으니까 200줄이 맞고요. 높이 변화 델타 H를 10으로 했어요. 자, 기준이 달라져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높이의 변화만 있으니까 200줄이 되겠고요. 자, 디귿번은 기준에서 물체의 높이가 0이죠. 기준점이 15m 높이의 선반인데 거기에 물체가 들어있다 얘기야. 그러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지면에 있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0이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30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질량 2kg인 공을 자유낙하시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3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3m씩 한번 나눠 볼까요? 여기가 3, 6, 9, 12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하면 여기가 4EK가 되겠죠. 2P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4라고 보는 거야. 한 칸씩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칸. 그러면 여기는 3 위치 에너지가 한 칸이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했고요. 여기는 한 중간 6m가 되겠죠. 그럴 때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1이라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0이면 4E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가 되냐면은 3배가 돼야 됩니다. 3배. 그래서 3배. 3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그러면은 요거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면 돼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mgh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2kg.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 높이는 12m.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240줄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맞죠? 240줄이 나오고요. 240줄.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역시 뭐예요? 240줄. 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니은 디귿번만 정답이 되겠어요. 5번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m 높이를 지날 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3m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는 180줄이다. 이건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은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칸을 3m 높이를 4개로 하면은 12가 되니까 몇 배다 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요. 선생님처럼 몇 배인가 이렇게 할 때는 3m, 6m, 9m, 12m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기억과는 틀렸고요. 니은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12m니까 이 P는 이퀄 mgh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되고요. 디귿번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감소량과 같은 240줄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133번을 볼까요?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곳에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다. 어떤 물체를 낙하하는 물체가 땅에 닿기 적전의 속력은 높이 2분의 h인 곳을 지날 때의 몇 배인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계산도 안 하고 뭐 2배 아니면 2분의 1배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변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잖아요. 이렇게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mgh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놓고 보면 속도 v는 루트 2gh예요. 그래서 h에다가 2분의 h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력대의 무엇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v는 이퀄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곱하기 높이는 2분의 h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약분되니까 v는 루트 g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높이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루트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GH니까. 그래서 V 제곱은 루트 2GH가 되니까. 루트 GH면은 H 대신에 2분의 H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루트 2배가 되겠죠. 루트 2배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35번. 한쪽 벽을 고정한 용수철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고 추를 매달아서 평형점 O에서 B점까지 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O점을 중심으로 A점과 B점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진동한다. 각 지점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A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양쪽에서는 여기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0.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뭐가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최대. 자, 여기에서도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중심에서는 0이 되죠. 그래서 A점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0 맞고요. 추가 5점을 지나서 B점으로 향할 때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가운데가 0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자, 5점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니죠.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고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이다. 5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죠. 반대로 됐어요. 디귿번 틀렸고. 그래서 기억 니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점에서 용수철의 줄어든 길이가 최대가 되므로 추의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될 것이고, 자, 추가 5점을 지나서 B점으로 향할 때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증가하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디귿번 보면은 5점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추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야 되죠. 중심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반대로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이제 140번 그래프는 일정량 이상의 이상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기체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PV 그래프예요. 압력 P, 여기 V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압력은 일정하게 변화가 없어요. 압력은. 근데 부피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P 곱하기 여기가 부피의 변화량 델타 V가 되겠는데, 이 면적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1이 되겠어요. 1 에너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변하면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되죠? 이 넓이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등압이에요. 등압 팽창이에요. 등압 팽창. 등압 팽창이라고 부르죠. 자, 등압 팽창하면은 우리가 연력학제 1법칙에 Q는 이퀄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이게 연력학제 1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열을 가했다고 그랬어요. 열을 가했을 때 압력은 변화가 없는데 부피,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에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요건 뭐냐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등압 팽창했을 때. 그래서 기체에 공급한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 사용된다. 모두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 사용되지 않고 내부 에너지의 증가도 되지만 외부에도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랬는데,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였냐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2분의 1 mv 바의 제곱, 이게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바로 카파 T 이렇게 됐어요. KT. 그래서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 한 개가 여기 내부 에너지 증가가 되므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고 평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해당하는 답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 보면은 P 곱하기 델타 V는 뭐가 됩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됩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거, 한 일. 자,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아래쪽의 넓이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풀 때는 연력학제 1법칙이라고는 공식 Q는 이퀄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되니까요. W가 바로 뭐였어요? P 곱하기 델타 V였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지만 요게 증가했잖아요. 델타 V가. 그래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은 외부 일을 하지 않는다. 내부 에너지 증가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증가됩니다. 일도 하고요.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은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2분의 1 mv 바의 제곱은 카파티 이런 공식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내부 에너지예요. 그걸 전체를 더한 것 없이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142번도 마찬가지로요. 연력학제 1법칙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연력학제 1법칙은 이렇게 외부에서 열을 가합니다. 자,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썼어요. Q는 U 플러스 W.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등압 팽창이에요. 등압 팽창.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으니까 P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팽창했어요. 그래서 P는 변화가 없는데, 압력은 변화가 없는데 부피가 이렇게 팽창했다. P 곱하기 델타 V.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 올렸잖아요. 이렇게 외부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일을 했다. 요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체 분자 한 개 한 개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피스톤 벽을 미는 힘이 발생해서 위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어떻게 알아요? 델타 U는 뭐가 되었어요? KT예요. 델타 T.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증가하고요. 이게 바로 2분의 1 mv 바의 제곱이다. 그렇습니다. 평균 속력. 자,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기체가 받은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냐? 여기 있는 Q하고 여기 있는 요것하고 같냐? 아니요. 여기에 항이 하나가 더 있잖아.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을 보면 부피가 팽창을 해도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빨라져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평균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 빨라지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서 온도가 높아진다. 즉, 자, 속력이 빨라졌어. 속력이 빨라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 그렇게 돼서 KT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디귿번을 보면은 기체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도 쓰이고 또 외부의 한 일하고 어떻게 돼요? 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력각체 일법칙이라고 하는 게 Q는 이퀄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또 이렇게 쓰기 싫으면 이걸 그냥 W라고만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항상 T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T. 내부 에너지는 온도. 그다음에 요것은 2일. 이 녀석과 합이다 이게. 내부 에너지하고 2의 합이다. 합. 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146번 보면은 연력각체 일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각체 일법칙의 공식을 한번 보면 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또는 요걸 W라고 쓰기도 해요. W1. 자,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왼쪽에 있는 거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 이량의 합과 같다. 네, 기억법 맞았고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연력학제 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너지 공급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영구 기관.
요게 없이 요거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연구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거야 되겠고요. 제1종 연구기관이란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관 만들려고 했으나 안 된다 그랬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에 의하면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고요. 연력학제 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 공급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제1종 연구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147번 보겠습니다. 밀폐된 용기에서 내부 에너지가 300줄이에요. 이성기체가 있을 때 이 기체가 외부로부터 50줄의 일을 받았네요. 단열 압축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Q는 이퀄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인데 요게 0이에요. 요게 0. 그러면은 원래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300줄이 있었어요. 300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자 단열 압축됐대요. 압축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증가되죠. 압축시켰으니까 요걸 부피가 축소되면서 그래서 50줄의 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외부 마이너스 1을 받았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350줄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에너지가 300줄이 있었는데 단열 압축시켜 버렸어요. 누군가가 그 기체한테 일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50줄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단열 압축될 때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받을 때는 W 값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델타 U는 W에서 델타 U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즉 외부에서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300줄에다가 50줄만큼을 더해주니까 350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148번. 계속 연력학제 1법칙을 묻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피스톤이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가열했어요. 기체의 변화. 자,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또는 이것을 P 곱하기 델타 V 외부에 일을 한다 이렇게 됐죠.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왜? 여기서 열을 가하면 이 녀석들이 열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온도가 높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체 분자들은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죠. 자,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자,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티귿이 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번 열을 흡수한 기체 분자들은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진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열을 흡수한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압력도 높아지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151번은 그림은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가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결국 멈추게 되지만 멈추었던 진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가역 현상이죠. 여기서 이렇게는 되는데 가역 이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역 변화다. 그래요. 비가역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연력학제 2법칙이니까. 자, 그럼 보기 보면은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연력학제 1법칙에 위배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연력각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연력각 제2법칙에 위배돼요. 연력각 제2법칙.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안 일어나죠. 저절로 안 일어나죠. 자,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확률적 분포로 말하죠. 확률이 높은 쪽에 더 많이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 확률이 낮은 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0이다라는 거죠.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되겠죠. 무질서도가. 왜냐하면 열이 1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해설을 보면은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인다면 이것은 주변의 열 에너지를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연력각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자,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연력각 제1법칙에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연력각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니은번 연력각 제2법칙에 의하면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이 일어나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0이에요. 0.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해. 엔트로피라고 했죠. 무질서도를 영어로는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감소하겠죠. 왜? 열이 1로 변하는 것을 엔트로피가 감소됐다 그래요. 근데 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번으로 갑시다. 자, 152번 연력각 제2법칙과 관련된 설명. 연력각 제2법칙은 다른 거 없어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은 이동한다. 그런데 이렇게는 일어나지만 스스로 고온의 물체로 저온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렇게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고립된 계의 비가역 변화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바로 위에서 했습니다.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맞았고요. 열을 전부 1로 바꿀 수가 없죠. 100% 열 효율 교관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2를 전부 열로 바꿀 수는 있어요. 2를 전부 열로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 틀렸어요. 서로 반대로 바뀌었네요. 열 효율 100%인 열기관 만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번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연력각 제2법칙은 열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그랬고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면은 1등이 될 확률보다 1등이 안 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사지 말라.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자, 디귿번 연력각 제2법칙에 하면 열은 전부 1로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53번 다음 중 연력각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물이 이동했으니까요. 온도가 이동했으니까요. 자, 물감을 물에 떨어뜨리면 물감이 골고루 퍼져나간다. 확산이 된다. 네, 한쪽으로 모여있을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전부 1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연료율 100% 만들 수 없다. 3번 맞는 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연력각 제1법칙이에요. 1법칙. 제1법칙
Q는 이퀄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요걸 우리가 2일이다 그래서 2일을 한다. 외부 2일을 한다. 그러면 요것은 제 1법칙을 설명한 거야. 4번. 예, 물리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1법칙을 설명했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네. 자, 고립된 계에서는 계의 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나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발생하고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변화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연력학적 2법칙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연력학적 2법칙에 의해서 더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온도가 내려가니까 고온에서 뭐가 되겠어요? 저온으로 이동한다. 미지근한 물이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화면이 변해버렸어요. 선생님 만져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났노? 자, 물감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보다는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더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고 했죠. 자, 물감을 물에 떨어뜨리면은 연력학적 2법칙에 의해서 물감이 골고루 퍼져 나갑니다. 자,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전부 1로 바꾸는 것은 연력학적 1법칙의 2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도 만들 수 없고요.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연력학적 1법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고립된 계에서 총 엔트로피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연력학적 2법칙은 서로 동등한 여러가지 표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적 2법칙은 과학자마다 서로 다른 표현으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4번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어요.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바꾸는 거예요. 열기관은 크게 외연기관, 내연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내부에서 연소시키는 걸 내연기관. 그래서 여러분들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다 내연기관이고 외연기관은 뭐예요? 스털링 엔진. 그렇죠? 스털링 엔진.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이런 거 외연기관이고.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